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사입니다. 먼저 구 관광극장 철거와 관련한 논란이 지역사회에 이어지는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 관광극장 철거 문제와 관련한 서귀포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안전 최우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구 관광극장은 1960년에 건립된 이후 65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2013년부터 H빔 설치, 방수공사 등 다양한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 관광극장에서 공연한 관계자 등이 콘크리트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을 지속 제기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중선 미술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구 관광극장 벽면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어 지난 25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등급 건축물이 내력이 부족하고 콘크리트 탄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보수보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2등급으로 철거와 신축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거를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구 관광극장 철거 문제를 단순 행정결정이 아닌 시민들의 삶과 지역 문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용역 과정에서 도내외 안전진단 전문용역기관 등 그리고 건축구조 안전 관련 기사 등의 자문 과정을 비롯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역 주민,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아쉽지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및 신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행정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일부 시민들은 서귀포 최초의 극장과 호담 구조의 근대 건축물인 구 관광극장의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건축사회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안전을 담보하는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 월요일 9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에 제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향후 그 제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절차를 거쳐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이중선 미술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중선 미술관은 연 13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새로운 미술관이 준공되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미술작품 전시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방문객은 급감하고 있고 이에 지역 상권은 경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연유로 구 관광극장 철거 문제로 인하여 이중선 미술관 신축 공사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는 건축사회에서 제안한 대안 등을 포함하여 안전을 전제로 한 합리적 보존 활용 가능성, 철거 후 활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단체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행정재산 멸실 부분하고 행정재산 용도 폐지 부분인데요. 행정재산 멸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이 1억 미만이라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실이라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건축과에다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서 사실을 한 거고요. 행정재산 용도 폐지 부분이 조금은 미스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받아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실무자의 어떤 그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구입할 때 전체 건축물인 것처럼 820제곱미터로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사업으로 정리하려면은 그 전체에 대해서 폐지 절차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실무자가 당초에 살 때 건축물인 요 300여 평방미터 정도로만 이해를 했고 요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착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은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해소가 안 된 거네. 조금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만 생각하는데 완전히 100% 해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철거한 이후에 뭘 지을지는 아직 안 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나요? 예, 정해진 건 없고 워낙 미술관 조감도가 2022년 예. 공유재산 매입할 때 공개하신 내용에 보면 네, 예. 지금 관광극장을 포함해서 네, 이중섭 예. 미술관의 부지로 정해져 있고 그 조감도에는 관광극장의 그 현재 관광극장에 이중섭 미술관에 포함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한테 다 공개했던 자료고요. 이중섭 미술관을 짓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중섭 미술관 짓기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관광극장 자리예요.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짓도록 한 건 아니고 짓기로 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부지 매입이죠.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을 할 때 미술관 신축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같이 한 계획으로 담은 겁니다. 관광극장은 이중섭 미술관 부지가 전혀 아니란 얘기십니까? 아니야. 하나의 부지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이중섭 미술관 예, 맞습니다. 예. 이중섭 미술관 부지로 조감도를 서귀포시에서 제공하신 이중섭 미술관 부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아니요. 부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로 조감도를 건축물 짓기로까지는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과 관련해서 매집과 관련해서 공로가 가장 거쳤는지 거쳤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요. 거기서 심사 보고가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하고 22년 3월 29일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22년 6월 21일 화요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중섭 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로 신축 심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상 관광극장 관련한 부분이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중섭 미술관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심사 보고서 예. 저도 봤고요.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그 전부 있어서, 예. 다른 부분은 다 이중섭 미술관에 관한 부분이고 관광극장 관련한 부분이 딱 한 달락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다만 구 관광극장 부지를 신축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이게 되는데 이 내용이 잘 보십시오. 이게 건물 유지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건물 유지 보존을 하라는 예, 이거 잘 보십시오. 아니 우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자세하게 5번, 10번 봐보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 건물 보존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요 며칠 동안 문제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 부분하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도 여기요? 심사 보고서 내용 봤고요. 다만 그 관광극장 부지를 신축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약간의 그 철거 부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래서 그 후에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예, 요게 조금 그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관광극장의 어떤 그 의미가 담긴 역사성이든 어떤 건축 사학적이든 건축 미학적이든 인문학적 어떤 감성이 담긴 어떤 시설물을 담든 어떤 이런 의미라고 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예, 예. 거쳤는지 그리고 거쳤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답변을 주시라. 질문을 드린 게그 내용입니다. 조금 맥락이 다르신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 기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철거기 전 형태로 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공연하는 형태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문화예술 시설을 들어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없던 거예요, 사실은. 멸실 관련한 예, 그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예, 아예 멸실 관련한 철거 관련한 그 계획은 그 전에 없었으니까요. 지금 그 철거 관련한 부분은 지금 올해 그 5월 돼서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6월 초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직접 그러니까 안전 진단 그러니까 이중선 미술관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서가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좀 안전 진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받아보자. 좋다. 그래서 갔는데 초기에 이미 조금 파서 기초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초기에도 안전진단 초기에 이미 기초가 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콧담 구조로 돼 있고 바깥쪽으로 이게 시멘트가 발라져 있는 상태. 지지대가 없고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철근 이쪽 그 본관 쪽에 철근 구조물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안에 부시돼 있고 요 벽체 밖으로 이 디귿자 요 벽체도 단독으로 이렇게 서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진단 상당히 어렵고 횡력에 아주 취약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풍이나 불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 초기에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가 안전진단하는 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좀 안전 진단상 나중에도 뭐 2등급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국내 좀 유수의 어떤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복원 내지 보존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에 터여서 그냥 그 철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러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5월경부터 6월부터 막 얘기는 들었고 공식적으로는 9월부터 얘기를 다 들었고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시간에 촉박하다라는 저희들 인식하에서 급하게 그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좀 썼습니다만은 건축사회 이런 어떤 그런 그 기관에다가 좀 더 자문을 구하지 못한 부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들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2등급, 그거 더 중요한 부분이 횡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횡력에. 기초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기초가 1개밖에 없어서요. 우리가 이거를 이게 콘크리트 벽이다 하면은 이렇게 기초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기초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시는 요 힘은 있는 겁니다. 조금 요 위에서 누르는 힘, 견디는 힘은 있는데 요거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광극장 구조를 보면 이게 디귿자지 않습니까? 이게 남쪽, 북쪽. 이게 북쪽에 한 5m 넘어서는 사유지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잘못하다 이게 인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 한 10m 떨어져서는 그 이중섭 그 관광지 주거지 그게 지나가는 보행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게 5월경부터 이게 하는데 횡력에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횡력을 견디지 못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급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행정적으로 안전진단 받아서 C등급, 2등급 받으면은 리모델링 요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2등급 하면은 이미 그 리모델링 이런 수준 이거는 검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저기 그 안전진단 이게 결과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본관 건물에 있는 기둥에 쇠도 많이 그 부식 많이 돼 있고 견디질 못할 정도랍니다. 벽도 횡약에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강으로 현실적으로 보강으로 이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 공포까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쉽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철거 결정이 난 거는 6월이잖아요. 기사님한테도 그때 보고를 한 거라고. 아니 최종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의견들을 주변에 조금씩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는 얘기들을 하긴 했습니다. 과정에서 네. 철거를 하겠다고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 철거와 보존에 대한 방안을 같이 언제요? 그 공론화 과정에서요. 주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문화자치하고도 공론화를 거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보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이 그 당시는 안전상 너무 문제가 있으니 아주 안전상 아주 위험한 상황이 횡력에 아주 약한 이런 취약한 상황이니 안전등급 2등급에 따라서 그 공고에 따라서 철거 쪽으로 할 수밖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라든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분들하고 저희들 의견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쉽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철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 한 날짜가 언제고 현장 설명회 할 때 여기에 참가했던 인원들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 내용 이런 건 어떤 내용들이 정방동에 그 자생단체하고 상가들 해서 상가 및 문화예술단체와 해서 6월 12일 날 한 15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7월 30날 그 작가의 산책길 관계자들 해서 10명이 참석해서 7월 30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설명회는 9월 9일 날 정방동 주민센터에서 40명 정도가 참석해서 단체 상가 번영에 그 상가 번영에 든 상권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들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한 40분이 참석했고 그 외 개별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계속적인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개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거를 보존하든가 이런 방안들이 제안이 됐을 건데 그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일부 보존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뭐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제 당장 지금 청사진이 바로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상식적인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은 그 간담회나 이런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설명회에서 이렇게 철거하겠다 일방 통행식의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많았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이게 저희들은 급박하다라고 봤습니다. 안전상 급박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래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누가 건축사회라든가 여기 없었어요. 건축사회 같은 경우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지금 99년도부터 그 관광극장이 폐업이 됐잖아요. 폐업이 됐고 한 15년가량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무상 임차 받아서 저희들 보수 좀 하고 2015년경부터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공연들을 좀 하고 그랬거든요.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 후에도 한 번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게 역사성이 있다, 좋다라는 의견을 한 번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물어보니까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없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조금 고려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와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존가치 존중이랑 이중선 미술관 신축 공사랑 과연 이게 양립이 가능한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건축계에서는 지금 남은 외벽이라도 보존을 한 상태로 이제 추진을 하자라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은 옆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지하 시설을 짓는데 텃파기 공사를 할 때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철거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벽은 어쨌든 남은 외벽은 철거가 되는 건지,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남기고 이걸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그 철거 현장에서 그 건축사회 회장님하고 몇 분 뵀습니다. 뵀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우리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보존할 수 있다. 어떤 특수한 어떤 공법을 쓰면은 현재 상태로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법, 대안, 그런 그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게 빨리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게 한 달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면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KBS 아주대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폐기물 관리법상에 60일 이내에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오기까지가 가능할까요? 저희들 60일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상 그게 60일이거든 처리하는 게. 근데 다만 이게 그 시멘트를 다 발라낸 원석이죠. 요 돌만은 재료로서 추후 시설물을 위한 재료로 활용한다라면은 그게 폐기물이 아닌 걸로 볼 수 있겠다. 폐기물은 버려버리고 60일 안에 버려버리고 요거는 놔둬서 재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60일 조금 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시비를 받지 않는 과정이 공무원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된 건지, 어제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고 본 건물에 대해서만 나중에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인데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멸실 부분하고 용도 폐기 부분인데, 멸실 부분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신고 필증 받아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매입할 때 본 건물만 건물식으로 산 게 아니고 서류상 본 건물은 한 300제곱미터 되는데요. 근데 이 둘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825평방미터. 요거를 건축물식으로 해서 사는 형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건.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멸실은 1억이 넘어야만 그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1억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안 되니까 17억이 넘게 주고 샀잖아요. 건물분. 사과하는 비용. 그 건물분 표준액이 시가표준액 8,100만 8,100만 원. 예. 그러니까 표준액이 8,100만 원이니까 1억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해서 그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미스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벽면을 그대로 남길 것인지 이제 그 이준섭 미술관이 건축하면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무너뜨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거는 보존할 수 있다, 어떤 특수 공법에 의해서 보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그거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그 외에 지금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갖고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건축사회 쪽입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그거를 충분히 기술적으로 건축공학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능한지 그분 제안 온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건축사협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희소성을 말씀하십니다. 콧담 구조로 10m 높이에 9.8m가 됩니다. 1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은 거는 찾기 힘들다. 그게 희소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희소성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그 기저에 깔린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공학적으로 잘 돼 있는 건지, 건축 미학적으로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건축공학 이런 걸 떠나서 예술성이 있는 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아쉬워요. 그렇게 있는지는 사실 저도 사실은 공감하지를 사실 못했던 부분이에요. 예술성인지 건축공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잘 되어 있는 건지 건축 미학적으로 정말 좋은 건지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문은 좀 해봅니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예산을 그 일부 돌려서 철거 비용에 충당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규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6,900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주말에 갑자기 강행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준비는 했고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요 안에 그 무대 그리고 의자들은 화요일부터 조금씩 철거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한 철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